조국 교수가 지금 여기에 이제 민정수석의 내정 임명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국 교수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조국 교수를 잘 아는데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궤적 자체가 이런 정치 현실에서 또는 행정 경험이 계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론가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이 가셔서 이런 민정수석을 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의 공안 기능을 사실상 접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어떤 대북 관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랑 또 다르게 하나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교수는 정치적인 꿈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아마 이번에 민정수석이 되시는 거를 기하로 해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해가지고 아마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단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앞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러한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과 스탠스를 밟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요 청선이 아니고 대선입니다. 대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조국 교수는 대선에 나갑니다. 저는 오히려 뿐만 아니라 왜 젊은 행정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네. 조국 교수라든지 몇몇 이렇게 우리 상표처럼 떠오르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 대권을 위해서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지금 아니 순서가요 아니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대항마라고 할까요? 그렇게 알 수 없죠, 미래는.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조국 교수도 강금실 전 장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임무를 완수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과거 어쨌든 강금실 원래 판사였다가 변호사로 됐다가 다시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결국에는 실패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순기능, 검찰의 역기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검찰의 순기능이 반드시 있는데 그 순기능을 무시하고 역기능만을 강조해서 그 기본적인 검찰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면 반드시 역풍은 불게 되고 그 성공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국 교수도 진보적인 성향 중에서도 좀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아마 반발도 심하고 아마 실패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한 바가 있으니까 잘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특히 지금 그 조국 교수와 관계되어져서는 과거에 강금실 장관과 천정배 장관의 실패를 상당히 스터디를 해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대법무부 정책, 대검찰 정책이 있을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검찰총장도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검찰총장도요? 단순하게 현재 기수가 현재 17기 김수남 총장이니까 그 다음에 18, 19기에서 이렇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파격적인 어떤 검찰총장 인사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보통 검찰총장에 내정되면 그 위로 기수들은 다 옷을 그러니까 벗어야 그런 한다라고. 과거적인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완전히 바뀐다는 검찰총장을 건가? 단순하게 기수를 보고 요번에 그만두면 그 밑에 기수조에서 적당한 사람 뽑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외부에서 아마 사람을 꼽을 거로 저는 검찰총장도요? 그렇죠. 검찰총장도 외부에서 꼽는데 아마 상당히 그 개혁적인 성향이고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 예를 들면 박영수 같은 분들. 난 그런 분들 검찰총장 될 가능성이 있고도 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휴. 그런 분들을 앉혀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수를 꼭 한 분을 네. 특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유해, 그런 성향의, 그런 생각의 그쪽에서 동의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을 검찰총장으로 뽑을 거기 때문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거고요. 사실은 또 조국 교수가 이번에 그 민정수석이 되는 것과 관계돼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좀 이렇게 견주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80년도에 대학을 다녀본 사람들은 그 지긋지긋한 NL계, PD계, 그 어떤 학생운동 세력의 싸움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 대중들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문제인데 그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싸움이다 보니까 정말 지루하고 힘들게 아니 지금 니네 싸울 때가 아니지 않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앞서 나가야 될 때, 단합해야 될 때 니 왜 싸우냐는 소없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움을 멈추지 않았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혁명을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어떤 학생 대중들과 생각이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그 둘은 완전히 물과 기름 같은 관계거든요.
그런데 임종석은 속칭 말하는 NL계, 주사파라고 얘기하는 NLPD라고 하죠. NL계의 중심 세력이에요. 전대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산호맹이라고 얘기하는 조국 교수가 예전에 형사처벌 받았던 그 산호맹은 뭐냐면 PD라고 있고 민중혁명론을 주장하는 PD계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 사실 핵심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쪽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청와대라는 핵심 권력기구 안에서 어떻게 보면 PD계를 상징으로 하는 조국 교수가 실질적으로 2인자나 다름없는 비서실장이 버금가는 어떤 그런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는 거고 NL계를 대표하는 임종석이 비서실장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과연 같은 생각을 할까? 같은 마음으로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제대로 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어떤 결정들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너무 좀 과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학생들이 봤을 때 그 참 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나는 이 두 사람을 상징으로 하는 이 사상투쟁의 문제, 전략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저는 시끄럽고 분명히 불협화음이 날 거예요. 조국 교수랑 임종석 비서실장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도 아주 걱정이 돼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검찰총장도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검찰총장도요? 단순하게 현재 기수가 현재 17기 김수남 총장이니까 그 다음에 18, 19기에서 이렇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파격적인 어떤 검찰총장 인사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보통 검찰총장에 내정되면 그 위로 기수들은 다 옷을 그러니까 벗어야 그런 한다라고. 과거적인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완전히 바뀐다는 검찰총장을 건가? 단순하게 기수를 보고 요번에 그만두면 그 밑에 기수조에서 적당한 사람 뽑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외부에서 아마 사람을 꼽을 거로 저는 검찰총장도요? 그렇죠. 검찰총장도 외부에서 꼽는데 아마 상당히 그 개혁적인 성향이고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 예를 들면 박영수 같은 분들. 난 그런 분들 검찰총장 될 가능성이 있고도 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휴. 그런 분들을 앉혀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수를 꼭 한 분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유해. 근데 조국 교수가 지금 여기에 이제 민정수석의 내정 임명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국 교수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조국 교수를 잘 아는데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궤적 자체가 이런 정치 현실에서 또는 행정 경험이 계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론가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이 가셔서 이런 민정수석을 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의 공안 기능을 사실상 접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어떤 대북 관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랑 또 다르게 하나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교수는 정치적인 꿈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아마 이번에 민정수석이 되시는 거를 기하로 해서 앞으로 한 10년 그런 성향의 그런 생각의 그쪽에서 동의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을 검찰총장으로 뽑을 거기 때문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거고요. 사실은 또 조국 교수가 이번에 민정수석이 되는 것과 관계돼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좀 이렇게 견주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80년도에 대학을 다녀본 사람들은 그 지긋지긋한 NL계, PD계, 그 어떤 학생운동 세력의 싸움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 대중들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문제인데 그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싸움이다 보니까 정말 지루하고 힘들게 아니 지금 니네 싸울 때가 아니지 않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앞서 나가야 될 때, 단합해야 될 때, 니 왜 싸우냐는 소없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움을 멈추지 않았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혁명을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어떤 학생 대중들과 생각이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그 둘은 완전히 물과 기름 같은 관계 정도 해가지고 아마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단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앞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러한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과 스탠스를 밟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요 총선이 아니고 대선입니다. 대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조국 교수는 대선에 나갑니다. 저는 오히려 뿐만 아니라 왜 젊은 행정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네. 조국 교수라든지 몇몇 이렇게 우리 상표처럼 떠오르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 대권을 위해서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지금 아니 지금 순서가요. 아니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대항마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알 수 없죠, 미래는.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조국 교수도 강금실 전 장관의 전처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임무를 완수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과거 어쨌든 강금실 원래 판사였다가 변호사로 됐다가 다시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결국에는 실패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순기능, 검찰의 역기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검찰의 순기능이 반드시 있는데 그 순기능을 무시하고 역기능만을 강조해서 그 기본적인 검찰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하면 반드시 역풍은 불게 되고 그 성공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국 교수도 진보적인 성향 중에서도 좀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아마 반발도 심하고 아마 실패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생각한 바가 있으니까 잘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특히 지금 이 그 조국 교수와 관계되어져서는 과거에 강금실 장관과 천정배 장관의 실패를 상당히 스터디를 해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대법무부 정책, 대검찰 정책이 있을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